네, 2020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할 주제는 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인가? 방콕이란 말 아시죠? 방에 계속 있는 걸 방콕이라 하는데 청와대에 계속 있는 걸 청콕이라 그러면 안 되는가요? 청콕으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청와대가 정합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정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밖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발견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1단계로 낮추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기 때문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외부 활동이 없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해는 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편지를 답신을 보내는 내용도 무성의하고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또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실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는 외부 만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53년생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나요? 52년생이란 말도 있던데. 트럼프는 46년생이죠. 그러면 7살이나 더 많은데, 트럼프는. 근데 그런 트럼프도 나이 많은데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오래 입원하지도 않고 금방 퇴원하잖아요. 또 선거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참 열정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트럼프 얘기할 때 A4 용지 보고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즉문즉답으로 기자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외국 정상하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면박도 주고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라면은 저 정도의 열정과 체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도 가만히 보면 건강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 아이스프린을 상복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심장마비를 줄이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인도 약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이지. 전 그렇게 봅니다. 몸 약한 사람들은 큰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청와대가 전합니다를 보게 되면 거의가 서면 브리핑만 나오고 있어요. 예. 대변인도 기자실에 와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해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은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12시 반까지 진행했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쭉 보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주변 분들과 이렇게 거리를 상당히 두고 앉으셔가지고 또 칸막이 아크릴로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로 칸막이를 두고 하는 회의였어요. 대통령이 13일날 한 행사가 달랑 요거 하나, 청와대 내부 행사, 그것도 점심을 먹었다, 오찬을 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전에 회의했다는 거 이거 달랑입니다. 그럼 그 전날에 뭐가 있었냐?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2시에 끝났다는 얘기죠.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네. 여기에는 유명희 후보하고 정세균 총리, 강경화 외교, 성윤모 산업,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 서훈 안보실장, 김현정 2차장 이 참석했답니다.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소수만 모이는 회의를 청와대 안에서 했다. 13일 날 하루 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12, 11, 19에는 아예 청와대에서 뭐 있었다는 게 없어요. 청와대가 전합니다. 없어요. 대통령이 뭐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8일에는 있었는데 뭘 하셨나? 청와대에서, 역시 청와대입니다. 사회 서비스원 돌봄 종사자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영상 화면을 통해서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회 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대화를 한 겁니다. 역시 대통령 주변에는 몇 사람들만 칸막이하고 거리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행사가 나오는 게 없고요. 6일 날에는 뭐 하셨나 봤더니 오후 3시부터 35분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답니다. 전화통화한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 더 했는데 국무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통화한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국무회의 하고 나서 오찬을 했던 얘기는 없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 전날에 6일 날에는 뭐 하셨나 봤더니 저녁 9시부터 20분간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게 전부 다랍니다. 브라질 대통령하고는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뭐 그걸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한 20시간, 18시간 정도 남는데 그다음 뭐 하고 보내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4일, 3일은 행사가 없는 걸로 나오다가 2일 날 이때 비로소 오후에 움직이셨네요. 오후 2시부터 25분간, 단 25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바로 옆에 가면 청원파출소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위치를 잘 압니다. 청원파출소와 바로 그 옆에 신교동인데 신교 119 안전센터를 25분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글쎄 25분간이 순수하게 머문 시간인지 이동한 시간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분에서 10분밖에 한 곳에 있지 않았던 얘기죠. 그리고 10월 1일 그 전날에는 오후 6시부터 20분간 이때 독일이 통일 30주년 맞은 날이거든요. 독일 시차에 맞춰갖고 20분간 독일 총리와 통화한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9월 달 거 봤더니 9월 29일 날 추석 연휴 직전이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그때부터 12시 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옆에 유진상가 1층에 있는 청가물 시장을 방문했답니다. 네. 이 두 시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홍은동에 사셨잖아요. 그때 김 여사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라서 추석 앞두고 한 방문했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청와대가 전합니다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 행사는 매일 있는 게 아니고 1일, 2일, 3, 4 없고 5일, 6일엔 2건인데 하나는 전화니까 별거 아니죠. 7일 없고 8일 있었고 9, 10, 10일 없고 12, 13 이런 식으로 뭐 2, 3일에 한 번씩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전화 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나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이 봉급받는 분인데. 그것도 행사는 오전에만 하고 저녁에 한 거는 시차 때문에 브라질 대통령과 저녁에 통화한 거. 독일 총리는 그나마 6시에 하니까 저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녁에는 아예 행사가 없어요. 오후에도 거의 없고. 청와대 온리와 식사를 했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식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법이거든요. 저희들 취재하거나 누구랑 이렇게 가까워질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야 서로 좋은 말을 해서 친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감염이 염려돼서 식사를 피한다. 그건 좋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외부 행사,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외국 정상과 하듯이 전화로 일선 부대 전화도 해보고 일선 파출소 전화도 해보고 또 무작위로 민주당 시민한테도 전화해보고 뭐 독도도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국정을 하는 대통령의 의무 아닌가요? 대통령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오찬이나 만찬을 했다는 발표는 아예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올해 들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만찬 저녁을 했다는 거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 의사 밝혔을 때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아예 만찬이 없어요. 저녁 행사를 안 가져요. 외국 정상과 시차 때문에 전화할 때만 겨우 저녁 행사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은 지난해에도요. 대통령의 만찬 행사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문 대통령의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성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발상이라면 9월 29일 날 인왕시장, 그 다음에 청가물시장 가지 말았어야죠. 거기는 파출소 같은 데는 어떻게 방역을 잘 해놓고 이제 대통령을 모실 수 있지만 추석 직전에 재래시장 그러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갈 수 있었는데 왜 식사를 꺼리시죠? 그거는 오전에 가는 거라서 갈 수 있었던 건가요? 시장은? 그래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은 계속 국민과 소통해야 되고 국민을 일선에서 접하는 공무원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걸 알 수가 없어요. 바른 현실을. 대통령도 우리 모든 신문 다 보죠. 비판적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봅니다. 근데 그걸 스크랩해서 이렇게 올려주죠. 이렇게. 근데 이 언론 하시는 분들이
보수 정권 때도 그랬대요. 대통령이 좋아할 수 있는 기사는 맨 앞으로 올리고 그건 맨 밑으로 넣어서 그럼 대통령 다 안 보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대통령은 우리 언론도 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생생한 정보는 정보기관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항상 정부 여당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보내니까 제3의 정보기관들이 객관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은 국내 정보 못하게 해놨잖아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정치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여당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대통령이 여당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도 오판하게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정보는 기획 정보는 올라갈 것 같은데 경찰 기획 정보가 과연 국정원 정보보다 좋을까라는 게 저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한쪽 정보만 올라가면 안 돼요. 과거에도 경찰과 국정원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이쪽도 상대를 의식을 객관적으로 쓰고 이렇게 됐거든요. 한쪽만 올라가면 반드시 정보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 저렇게 활동 안 하시고 하니까 정보의 차단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은요 항상 1인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보호하면서 속입니다. 기업체 CEO를 또 반드시 속고요. 언론사의 데스크들도 반드시 기자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묻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자가 만났던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당신 얘기 멘트 맞습니까? 물어봐야 오보를 안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은요 불리한 거는 살짝만 보고는 안 하면 나중에 책임지니까 면피용으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회사부 공무원이 피살된 날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런 회의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절대로 못 여는데 왜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셔서 생생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결과만 보고받냐 이거야. 이건 그 측근들이 대통령은 들어가 주무십시오. 저희가 다 방안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8시 아침에 올려갖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뭘 제대로 알겠냐 이거야. 판단 미스를 하시게 되죠. 저는 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만히 계시는 청콕이 또 이 대통령이 이렇게 측근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는 그의 건강 때문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눈에 띄는 거는 김정숙 여사의 외부 활동은 눈에 띕니다. 한번 볼까요? 청와대가 전남대에 나오는 건데 10월 13일 오후 5시 오후 시간 행사가 있었네요. 국제백신연구소 연례협력국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아는 김 여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가 하셔도 되는 행사인데 글쎄 대한민국 대표하는 거는 대통령인데 왜 여사가 하셨을까? 또 김 여사께는 10월 8일 오후 1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0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 행사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574돌 한글날 의미를 되새기고 전 세계 10나라의 화상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문 대통령과 같이 청원파출소하고 등을 방문했고 9월 29일에는 문 대통령과 같이 인왕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절합니다만으로 보게 되면 외부 활동은 오히려 김 여사가 더 많이 하세요. 왜 김 여사는 하시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가만히 계시죠? 이상한 겁니다. 그 여당 인사들은 뭐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계속 문 대통령 감싸기를 하고 또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현상 그거 문 대통령이 한쪽 정보만 듣고 끌려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게 제 의심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문 대통령의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궁금증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1단계로 지금 완화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문 대통령 외부 행사가 늘지 않고 또 이분이 한쪽 시각만 반영하는 의견을 자꾸 밝힌다면은 저는 문 대통령 건강 문제를 한번 우리 사회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 청콕을 하면서 세월호부터 쭉 하면서 실패로 갔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의 문 대통령 청콕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를 외면하고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 이상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대통령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이걸 알아야만 그 측근들이 장난을 못 치죠.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왜 청콕을 하시는지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강민석 대변인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직접 보여주시거나 어떤 멘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